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입니다. 자, 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욕먹을 각오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당장 사야 하는 7곳의 재개발 입주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주택자 투자자한테 최고의 내 집 마련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입주권이 분양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지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아파트는요, 건물과 토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겠지만 토지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요, 토지의 가치 상승이 건물 가치 하락분을 초월하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토지에 투자한다는 개념이고, 이 토지에 투자한다는 개념 때문에 입지를 중시하게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1700세대로 늘렸어요. 자,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받아야 될 아파트 1000채와 일반 분양 500호, 임대 아파트 200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합원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 500호의 분양 대금 수입으로 조합원들의 공사비를 낮출 수가 있는 게 재건축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는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기존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냐. 그래서 용적률이나 평균 대지 지분을 많이 따지죠. 근데 단순하게 용적률이 낮다고 해서 다 재건축이 사업성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얼마나 비싸게 분양할 수 있을까예요. 자,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건축비 대비 크게 많이 비싸게 받지 못한다면 그 일반 분양 수입 대금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하면 항상 입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일반 분양했을 때 분양 수입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5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15층, 그것도 부족해서 20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될 것 같은데, 문제는 20층 이상 아파트, 어차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높이와 용적률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렇게 높은 층의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기존 아파트 세대수에서 더 많은 세대를 늘리기 어렵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5층 아파트나 15층 아파트 재건축할 때보다 철거 비용이나 이주비 등의 더 많은 사업비를 필요한다는 단점도 있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84%, 일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 평촌 신도시는 204%, 삼보 신도시는 205%, 중동 신도시는 226%나 되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200%가 넘으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데 1기 신도시 대부분이 200%가 넘는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의 가장 효과적인 재건축 방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80에서 200%의 용적률을 32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해주고요. 임대주택을 건립을 배제해줘서 일반 분양 수입이 극대화되도록 혜택을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혜택만 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금 기부 체납을 받으면 가장 빠르게 사업 추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는요, 공공성을 강화한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을 그냥 안 올려줘요. 그만큼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확보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 동시에 재설계하는 신도시 재건축 모델을 꺼내들었어요. 가장 복잡한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용적률 상향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공공재개발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용적률 플러스 알파의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받는 거예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자, 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 큰 게 바로 도시재건축 1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꺼내든 거예요. 자, 현재 정부가 제시한 모델은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복잡한 재건축 과정,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벌써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 나올 때부터 해당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이 기반시설 부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 반대 여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이 50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환영하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아파트에 계속 살 것인데 아이고야 늘어난 용적률 절반이 공공주택으로 들어오네, 나 이런 거 싫다는 토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민간 재건축 사업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그것을 블록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이주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대규모 이주가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다? 사업을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큰 1기 신도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극과 극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의 노후화예요. 자, 여러분들 서울 뉴타운 지역이 빠르게 거주 여건이 개선되는 이유 아시나요?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재개발하면 그 후진 동네에 뭐가 좋아지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거주 여건이 좋아져요. 왜냐면은 인근 건물주가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임차인을 유치하기 때문이죠. 자,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어볼까요?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학원이 50개가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거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조그마한 꼬마 빌딩에서 전부 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원이나 필라테스, 아니면은 헬스장, 골프 연습장 또는 각종 프랜차이즈 등 아파트 입주민이 원하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여건도 같이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상가들은요,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구분 상가입니다. 건물 전체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서 노후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게다가 이것을 그래 재건축을 해서 무엇인가 좀 바꿔보자 싶어도 상가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도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안 가시려는 분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주차 부족한 거, 그리고 건물에 녹물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상가 불편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요약하면요, 간단해요.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던 소유주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것은 그 땅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의 가치를 올려준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많은 수요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고 땅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매수자는요,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고려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기대이익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기대이익을 얻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것을 투자할 때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 과연 1기 신도시가 투자 가치가 높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일반적인 재건축 과정은요,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거치고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추진의 구성과 조합 설립 단계, 일반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1기 신도시는요, 이 기본 계획 수립 단계도 아닌 그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기본 계획이 나오고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커서 시범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일부 시범 지역부터가 극극 초기 사업 단계에 있고 나머지는요, 극극 초기 사업 단계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소요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재건축 사업장 치고 고점 대비 하락률, 이번에 이제 2021년 7월에 찍힌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별로 매력이 없는 게 1기 신도시라는 거예요. 특히 분당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의 안 떨어졌고요. 샘각보다 빨리 반등했어요. 자, 투자는요, 호재를 보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재건축 호재나 도시철도 호재나 기업 호재가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호재가 있다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1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높아져서 땅의 가치가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서 새로운 주거 환경이 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실현 시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실현 시기도 꼭 체크해야 될 투자자들의 변수예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안입니다. 자, 다른 재건축 아파트 대비 확실히 1기 신도시가 기대이익이 있나? 이걸 살펴봐야겠죠. 서울에 위치한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사업성이 충분해서 별도의 특별법도 필요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곳 많이 있고요. 사업 속도도 훨씬 빨라요. 뭐 이미 안전진단 통과해서 구역 지정까지 끝났다, 아니다, 추진행 구성 끝났다, 조합 설립 끝났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다, 뭐 이런 곳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매력적인 고점 대비 하락률에 호재 지역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멤버십에서 이런 재건축 사업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단 한 번도 1기 신도시를 추천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1기 신도시를 투자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슈가 집중되면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특히 총선 같을 때. 하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땐 모든 부동산이 다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나은 대안도 검토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상담을 통해서 1기 신도시 추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 어린 시절 1기 신도시에 살면서 컸고요. 혼인 이후에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올수리에서 살면 돼요.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살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투자 목적으로 1기 신도시로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더 나은 대안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 쉽지 않을 거란 내용과 또한 이것이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재건축이 서울에 있는 재건축보다 좋은지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 총선까지 1기 신도시 이슈가 많이 뒤엎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1기 신도시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